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송상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군특성화 과정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교 이제 2022학년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2022학년도죠. 자, 모집 단위는 전국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한 학년에 50명에서 한 70명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기준은 원거리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생보다 좀 멀리 있는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아주 멀리 산다, 그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게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외부 학생들이 많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입생 300명 중에 50명에서 70명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겠죠. 역시 선착순으로 합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이. 자, 중학교 졸업 예정자고 저희는 남학교입니다. 여학생은 안 받습니다. 남자 학생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특도 역시 병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군특성화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지원 자격과 상동 같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이상의 졸업한 학력이 있으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형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두 번째, 부사관이 되어야 되겠죠. 병복무 18개월, 육군 병복무 18개월 하고 임기제 부사관을 임관하기 때문에 국가관이 바르고,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졸업과 동시에 군 전문병으로 입대하여 일반 하사로 임관 근무가 가능한 자. 자, 요게 핵심이죠. 저는 전문대 갔다가 부사관 할 겁니다.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병으로 입대해서 18개월 근무를 하고 플러스 임기제 부사관이라 그죠? 임기제 부사관 6에서 48개월 사이에 근무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받는 겁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건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자. 이거 중요하죠. 자,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신입생들 할 적에 일반 병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라,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일반 병원에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에 맞게 해와라, 1차를 그렇게 민간병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나 건강한데 이걸 왜 받아야 돼요 하는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지를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뭐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한다. 대신 뭐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일반 병원 가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해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1차 괜찮은 거겠죠. 근데 올해는 요거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2학년 2학기 보통 11월 달입니다. 2학년 2학기 11월 달에 국군 춘천병원, 강 건너에 있죠. 강 건너에 국군 춘천병원에 가서 이제 부사관 임용이나 장교 임용자들은 다 그 국군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국군 춘천병원에 가서 부사관 채용 신체 검사를 1차로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불합격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체중, 몸무게가 좀 작게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좀 안 좋다든지. 엑스레이 검사에서 걸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시력 검사 이런 것들 다 하죠. 키, 몸무게 다 재고 BMI. 그래서 BMI가 너무 비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체중이다 비만이면 이제 결격이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국군 춘천병원에 가면 이제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제 옷을 다 벗고 확인을 합니다. 문신이 있나 없나. 그래서 부사관
그 기준이 있죠. 그 길이는 5cm인가 7cm 정도 되고, 그 다음 면적은 뭐 5cm 제곱, 그러니까 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 합이 그 정도 되는 문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학년 2학기에 검사를 했을 적에 문신에서 2학년 때 탈락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또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3학년 때 그 병무청에서 또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3학년 이제 병무청 신체 검사가 통과가 가능해야 됩니다. 역시 3학년 2학기 11월 달, 11월 달, 3학년 2학기 11월 달에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둘 다 11월이죠. 11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신검에서 떨어진 사례가 우리 학교 기준으로 보면 어떤 지적 장애 아니면 우울증이나 뭐 어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병무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면은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인적성 검사라는 거죠. 자, 인적성 검사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성 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성 검사죠. 자, 도덕성 검사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이제 철책 휴전선에서 근무를 하는데, 휴전선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 평소에 병장이 좀 많이 괴롭혔겠죠. 그 괴롭힌 것에 부대원들이 자신을 괴롭힌 거, 왕따시킨 거에 앙심을 품고 내무실에 수류탄을 까서 던져서 뻥 터뜨리고, 그러면 일부 죽었겠죠. 그리고 일부 다쳤겠죠. 일어났겠죠. 일어난 상태에서 총기로 난사해서 내무반에 있는 인원을 다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총기 난사, 수류탄 투척 이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탈령, 자살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인성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적성 검사는 또 군 체질에 맞아야겠죠.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군 적성에 안 맞으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적성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데, 적성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그 IQ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어야 군복무가 가능한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뭐 과거에 선생님이 장교 교육을 받을 적에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병으로 들어왔는데 사격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총 다룰 줄도 모르고 그 조준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조준하는 방법을 여러 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좀 약간 음, 그 우리가 IQ 8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있죠. 80 이짝 저쪽 와쪽으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군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Q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우리 학교에도 이 지적 능력에 의해서 탈락된 사례가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정말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간 이제 지적 장애,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라서 아예 탈락 처리가 됐고, 한 녀석은 자기 학교 시험 문제 풀듯이 약간의 계산 문제도 있는데 계산하기 싫다고 막 찍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찍었어요. 막 찍으니까 전응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얘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멀쩡한데 무슨 전응하냐.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 문제를 잘못 풀었다. 문제를 찍으면 안 되는데 왜 찍었냐 라고 해서 그렇게 어쨌든 탈락 처리가 됐고, 나중에 이제 구제 절차에 의해서 재시험을 보고 구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2명이 떨어졌는데 한 명은 아예 진짜 장애가 있어서 탈락 처리가 됐고, 한 명은 이제 재시험을 봐서 다시 입대를 한 사례가 있죠. 어쨌든 그 병무청 신체 검사 때 막 문제를 막 찍고, 인적성 검사 문제 찍고 이렇게 학교 시험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발로 탈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평발로. 평발인데 자신이 평발인 걸 알면서도 이제 3학년까지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병무청에서 평발이 너무 심하니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다음 비만, BMI 비만으로 해서 탈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3학년 때. 그러니까 비만으로 탈락해서 다시 두세 달 동안 살을 빼고 재시험 봐서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이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본인이 절 잘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체 건강하다, 문제가 없다, 정상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면 되겠죠. 자, 그거 통과하고 나면 논산훈련소에 가면 또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하면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검사만 총 3번을 통과해야 돼요. 기존에는 학교에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라 해가지고 4번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어차피 2학년, 3학년 때 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올해는 2학년, 3학년 때 신체 검사만 통과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관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의 부사관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가정이 있어요. 이제 중국 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중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 그런 사례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 군특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국적도 중국이에요. 중국. 한국 국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부사관으로 임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어머님이 일본인이라서 아버지는 한국인이라서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자죠. 자, 이중국적자인 경우는 병으로 입대는 가능합니다. 병복무는 가능하지만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는 안 돼요. 이중국적은. 그래서 일단 병으로 입대를 해서 이 학생은 이제 병으로 입대해서 군복무 할 만하네 라고 생각이 되면 부사관 임관하기 전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들어가서 미리 포기해도 되고 미리 포기했다가 나중에 부사관 나 적성이 안 맞아 나와 이러면 그 일본 국적이 날아가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병으로 입대는 가능하니까 병으로 입대해서 병으로 근무하다가 나 부사관 해야지 하면 그때 포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 절차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런 거 어떤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형이 이제 확정되고 기간이 지나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육군이나 군대에서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 경력, 이력이 있으면 안 뽑습니다.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최종 면접에서. 왜 그러냐면 범죄 경력이 없고 정말 깨끗한 사람도 지원자가 넘쳐나요. 그런데 굳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학교 때 사고를 쳐서 경찰에 기소유예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경찰 조사를 받았다든지 어떤 그런 범죄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장교, 부사관, 준사관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안 돼요. 자, 올해 군특 모집은 산업설비과, 그 다음에 스마트금융과에 각각 24명씩 해서 총 48명을 모집합니다. 48명을 모집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설비과하고 스마트금융과는 두 개 반이 있습니다. 한 반은 일반 학급, 그 다음에 한 반은 군특이에요. 군특. 그래서 지원할 적에 군특, 산업설비과 군특, 스마트금융과 군특이라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산업설비과, 스마트금융과 지원을 하면 군특이 아닌 일반 학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군특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군특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특 전형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원서 접수는 12월 3일부터 12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때 잊지 말고 원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군특성화 전형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하면, 자, 군특성화 전형은
전문병으로 18개월 복무 후에 이제 기술부사관을 인간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임기제 부사관입니다. 자, 옛날에는 유급지원병이라 불렀고 지금은 임기제 부사관이라 부르는데 임기제라 해서 이거 계약직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6에서 48개월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는 6개월만 근무할래. 나는 36개월 할래. 나는 48개월 할래. 요 사이에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8개월 하면 48개월 끝나면 나가야 됩니까? 최대 48개월인데 그게 아니죠. 당연히 장기 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군특성화고등학교는 국방부랑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협약을 맺는데 올해 기준으로 43개 학교예요. 전국에 43개 학교인데 국방부가 지정을 했어요. 너네 학교는 육군으로 보내, 너네 학교는 해군으로 보내, 너네는 뭐 해병대로 보내, 너네는 공군으로 보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육군입니다. 육군으로 갑니다. 육군 중에서도 궤도 장비 정비 분야인데 궤도 장비 정비 분야는 뭐냐라는 건데 전차 정비, 자주포 정비, 장갑차 정비를 궤도 장비 정비라고 합니다. 궤도 장비라 그러니까 무한 궤도를 탑재한 차량이죠. 종류가 세 가지죠. 전차, 자주포, 장갑차. 그 외에도 포크레인 이런 거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궤도 장비는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에서 육군 궤도 장비 정비로 보내라 해서 전차, 자주포, 장갑차로 보내는데 병과는 병기입니다. 병기. 기갑에도 전차 장비가 있고 포병에도 자주포 정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기갑이나 포병은 전투병까지요. 싸우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병기는 뒤에서 수리해주는 병과죠. 정비사죠. 그래서 병기병과는 전투부대가 아닌 비전투부대죠. 전투지원부대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병기병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전차 정비, 자주포 정비, 장갑차 정비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갑이나 포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갑, 포병이 아닌 병기병과로 보내는 과정이다. 그죠? 그러면서 18개월 복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부사관으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임관할 적에는 전차와 장갑차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전차 및 장갑차 정비, 그 다음에 자주포 정비 이렇게 두 개 특기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설비과, 올해는 스마트금융과 두 개 과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작성하실 적에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그 다음에 기타까지 표기를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스마트금융과 해놓고 군특성화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산업설비과 해놓고 군특성화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가 없으면 그냥 일반 학급으로 편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특 하려고 스마트금융과 지원했는데 왜 일반 학급이야? 라고 따지면 안 돼요. 본인이 군특이라고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일반 학급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총 6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 중에 2개 학과가 군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8개 학과인 거예요. 8개. 그러니까 스마트금융과가 있고 스마트금융과 군특이 있고 산업설비과가 있고 산업설비과 군특이 있고 해서 총 8개 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할 적에 군특 학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특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을 안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접 신체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혹시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력 검사,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측정, 그리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 잘 움직이는지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력 테스트 이런 거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합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해요. 그 다음에 면접도 했었는데 면접을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내신 성적으로만 뽑습니다. 올해는. 단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어떻게 해요? 부사관 인관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국군 춘천병원, 그 다음에 3학년 병무청 신체검사,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 신체검사 이 3번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생략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올해 생략을 했어요. 자, BMI 지수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병무청 신검을 받아서 현역 3급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현역 1급, 2급 내지 1급 들어와야 되고, 이게 병과마다 달라요. 뭐 전투병과일 경우에는 뭐 1, 2급 뭐 이렇게 돼 있고, 병과마다 다른데 우리는 병기병과라서 그냥 상급이면 됩니다. 다른 학교는 뭐 시력 제한도 있고 뭐 키 몸무게 제한도 있고 뭐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 학교는 다행스럽게도 싹 없어요. 없고 뭐냐? 현역 판정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그게 참 유리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군특부 선생님들하고 제가 또 연락을 해보면, 자기 학교는 2급 이상이라 가지고 상급으로 떨어진 애들도 있다. 병무청 신검에서 3학년 11월 달에 떨어진 애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너네 학교는 어떠냐면, 우리는 상급이면 된다. 우리는 병기병과이기 때문에 상급이면 그냥 다 통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유리하죠. 나오죠. 상급 이상이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문신 기준은 최대 직경이 뭐 7cm 미만, 그 다음 5개 부위 해가지고 면적이 30cm 제곱이겠죠? 미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문신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신 있으면 안 돼요. 문신 있으면 미리미리 지워요. 그 문신이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안 지워가지고 3학년 병무청 신검에서 불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군 춘천병원에서 불합격하기도 하고. 미리미리 지우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2학년 2학기에 국군 춘천병원에 신체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하고, 신원조회라는 게 범죄 경력 조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죄 경력 조회를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 확인서로 대체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학부모 확인서로 이제 대체를 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또 인성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인성검사를 해요. 하는데, 이런 뭐 신체검사, 범죄 경력, 그 다음에 인성검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력 측정, 면접 이런 걸 하는데, 2학년 2학기에 그런 게에서 결격 사유가 생기면 군특으로 입학을 했더라도 제외 처리합니다. 탈락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군특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3학년만을 정식 군특 학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모든 학교가 다 선발을 해요. 전국 모든 학교가. 그래서 어떤 학교는 ROTC처럼 1, 2학년은 그냥 지내고 2학년 2학기에 뽑아서 3학년 올려보내는 학교가 있고, 우리 학교처럼 그 신입생부터 군특으로 뽑아가지고 관리하면서 3학년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학년 예비 군특반을 운영하는 거고, 정식 군특은 3학년만이다. 정식 군특은 전국 모든 학교가 3학년만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3학년만 정식 군특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학년 때 미리 뽑았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방부랑 우리 학교가 협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국방부에서 너네 학교랑 협약 안 해 하고 협약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군특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 학교가 갑작스럽게 이제 국방부의 지적을 당하면서 매년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국방부 평가를 받는데, 지적당하면서 너네 학교는 자격이 없어 하고 이제 올해 1년만 운영을 하고 폐지해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고 학생 학부모가 민원 넣고 얘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난리가 나서 국방부에서 유예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3학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임기제 부사관으로 입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특으로 들어왔는데, 나 군특 안 할래요 하고 군특을 때려치고 저 일반 학급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과로 바꿔주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학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군특으로 들어왔다가 저 군특 관둘래요 하고 옆반으로 갈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면 그 공황장애가 갑자기 일어났다.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입대를 못할 사정이 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 바꿔주겠지만, 그냥 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자퇴하거나 전학 가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군특으로 들어오면 입대를 해야 된다.
이때 결심을 하고 들어와라.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저 그냥 군대 안 갈래요? 안 됩니다. 그럼 자퇴하거나 전학 가야죠. 자, 그 다음 정원 미달이 될 때 일반 학생으로 충원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산업설비과를 들어왔어요. 산업설비를 들어왔는데 군특 괜찮은 거 같네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특이 이제 좀 미달이 났을 경우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추가 모집을 해서 저 군특 할래요 그러면 산업설비 군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달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방부 정원이 있는데 그 국방부 정원보다 좀 한두 명 모자라다 그러면 한두 명을 충원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형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궁금한 분도 있을 거예요. 군특이 뭐야 도대체 뭐 이런 건 있는데, 저희 군특성하고 춘천기계공고에 보면 다양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설명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부서로 전화를 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부서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춘천 군특성하고 춘천기계공고 유튜브 채널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이상입니다.